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습니다. 극심한 총선 참패 후유증에 시달리는 새누리당에서 사상 초유의 전국위원회 무산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친박과 비박 간 갈등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반쪽난 5.18 기념식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보자면 새누리당 역시 화학적으로는 이미 반쪽이 난 듯합니다. 총선 참패 수습책으로 비대위와 혁신위를 꾸리기로 하고 어제 상임 정국위 그리고 전국위를 열어서 추인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모두 무산됐습니다. 친박계가 대거 불참을 한 거죠. 정족수 미달로 아예 회의 자체가 열리지도 못한 겁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는 경로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친박계는 왜 불참했을까요? 그제 비대위와 혁신위원장 임명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친박계 20명 가운데 한 분, 이장우 의원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어제 전국위원회 못 가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못 가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가신 겁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가신 겁니까? 예,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16일 날 정진석 원내대표께 이번 비대위원 인사가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고 이 인사들로는 당의 개혁이나 당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또 당의 갈등만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전했는데 재고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국살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를 바로 강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 표시로. 네. 그럼 이장우 의원뿐만 아니라 그 전날 친박계 의원들께서 서로 전화하시면서 이거 보이콧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결의한 적은 없고요. 저는 그 개인 제 판단에 따라서 했습니다. 뭐 개인 판단으로 하셨지만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전체 지금 당내 많은 분들이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났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잘못됐다. 그러니까 친박 일부 20명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거기에 친박 좌장격으로 불리는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분들하고는 통화해 본 적이 없고요. 단지 원내 부대표단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고요. 또 일부 중진들 중에서 아주 잘못됐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서명하고 함께 동참할 때는 그런 분들은 다 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비대위원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총선 패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 과정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은 당을 총지휘한 당 대표입니다. 그 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대거 배치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이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선거 승리를 이끌지 못한 모든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는 것이고요. 모든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다고 보세요, 김무성 대표는? 당은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무거운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 대표 밑에서 예를 들어 실무 책임을 맡았던 사무총장이나 그리고 가장 최측근들 그런 분들이 당의 지도부를 다시 맡는다. 이렇게 해서 당을 바꿀 수 있다. 이거야말로 가장 잘못된 인선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외부에서 중립적인 인사나 아니면 계파 색채가 강하지 않은 인사들 중심으로 아니면 화합형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당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다양한 의견 채널을 통해서 어떤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도 짧고 그런 것들이 생략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핵심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김용태 의원은 정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혁신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사퇴하면서 이런 말. 사퇴의 본질은 총선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세력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해야 할지를
규명하는 걸 막은 거다. 그러니까 총선의 참패 원인이 뭐냐를 이제 규명을 하게 될 텐데 혁신위와 비대위에서 그렇게 되면 네. 지명될까 두려운 측에서 지금 이 비대위 혁신위를 비토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그거야말로 언어의 도단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책임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김무성 대표나 김무성 대표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의 이 총선 패배의 책임,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 옥새파동까지 일으킨 거 아닙니까, 당 대표가. 그런 분들이 옆에서 최측근이었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거꾸로 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오기 때문에 문제고, 예. 본인들 스스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먼저 사과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바탕에서 본인들도 잘못했고 또 당내에 여러 구성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옥새 파동이 왜 일어났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무공천이라는, 그러니까 뭐 애매한 공천 파동을 일으킨 건 결국 친박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텐데요. 당의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당 대표고요. 또 당 대표 밑에 사무총장이나 사무일부총장이나 최측근들을 다 공천관리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의 리더십은 당 대표가 구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리더는 대표다. 원내 지도부도 원내 대표가 리더십을 구현하지 못하면 예. 결국 원내 대표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당 대표도 안 한 사람들에게 다 책임 있다고 제끼는 거야말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그 주장을 듣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러면은 비대위원을 좀 친박계도 넣어가지고 다시 구성하겠다라는 대안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셨어요? 그날 기자회견하고 원내대표를 가서 뵀는데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적어도 외부에서 혁신형 인사를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을 모셔온다든가, 외부에서 아니면 당내에 균형 있는 인사들을 대체한다든가, 이게 본질인데 그동안 강성 요즘 신문에 계속 나는 것처럼 강성 반박 인사들 중심으로 하고 친유승민계나 김무성 대표계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을 함으로써 이게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는 지금 당내 구성원들부터 상당히 지금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 중에 또 책임자들로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뭔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최악의 상황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예. 원내대표가 얼마 되지 않고 예. 지금 이 당내 여러 가지 여론조사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거에 대한 큰 오류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내 두루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이 당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바로 그게 협치라고 보는 겁니다. 요즘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어제 불참을 선언한 거다. 그래서 전국위원회는 열리지도 못하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러다 당이 깨지는 거 아니냐, 분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요, 이 당이 분당되고 이런 것은 옳지 못하고 봅니다만, 단지 그동안 이 당내에서 당의 일사불란하게 정치 개혁이나 그리고 경제 활성화나 또 입법을 위해서 우리 당내 구성원들이 동의가 있으면 일치 단결해서 돌파해 가는 것이 당 아닙니까? 예. 근데 당내에서 주로 당내에다 총질을 하고 당을 흔들고 또 같은 집권 여당인데 정부를 흔들어대는 일에 강성 발언을 계속 해대고 그래서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인사들이 앞장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당까지 각오하고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뭔가 교통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렇게까지 앞서 나갈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당내를 흔들고 하는 인사들이 앞장서는 것은 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총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분들이 당 안을 향해서 총질했다고 보세요. 그분들은 소신을 가지고 당의 혁신을 위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신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예. 그동안
당내의 사사건건 여러 가지 당을 어렵게 했던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당이 어려운 것도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동안 이 당의 있던 여러 가지 보편적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뭐 하나 혁신안이라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예. 가장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큰 위험성이 있다. 오히려 친박계가 당을 흔든다라는 비판도 있던데요. 저희는 이 당이 안정되고 도리어 당이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 국정의 현안인 정책이나 민생 부분 또 예.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다양한 일견들에 당이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지 무슨 당을 흔들어서 지금 당에 이리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 도리어 당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을 비대위원에 임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분당은 이거 이제 생각하면 너무 앞서가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원치 않더라도 이분들이 나가면 어떡하죠? 비박계 분들 이분들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엊그제 비대위원 선임하자마자 첫 회의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내를 공격하고 예. 또 뭐 지금 당내 구성원들이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유승민 빨리 복당하라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안 된다고. 첫 회의에는 당을 어떻게 하면 화합하고 앞으로 당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에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가 아니고 들어서자마자 그냥 빨리 유승민 입당시켜라. 지금 당내 구성원 중에 지금 유승민을 빨리 입당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대부분 반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왜 어제 친박계가 대거 불참했는지 상황을 좀 파악해봤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네. 새누리당 친박계 이장우 의원이었습니다.